자, 오늘은 일본에서 둘째 날 도매상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오사카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판비 데라우치에 와서 잠깐 오전에 업무를 보고 지금 저기 이제 판비 데라우치 건물들이 보이죠. 도매상 앞에 있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티타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옆에 동균 씨도 있고 우리 회사의 저희 차석, 우리 회사의 넘버2, 그리고 오늘 처음 보는 분이죠. 퍼즐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고 지금 오사카에서 산지 얼마나 됐죠? 예, 4년 조금 넘었습니다. 10년 전에 저랑 이제 교육 때문에 인연을 맺고 일본 쪽 소무역을 계속 하다가 지금 이제 일본으로 완전히 거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던 일이 일본 장난감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들 많이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매대행으로 많이 하시죠? 구매대행도 많이 하고 직접 한국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고 부담 없이 판매하는 구매대행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판매 사업이 일본 전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일본으로 이제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다음 달에는 이제 법인도 설립을 해서 완전 회사의 형체를 갖춰서 좀 크게 사업을 키우고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저희 형입니다. 닉네임은 퍼즐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저희 카페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본명 말해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본명은 김준환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쇼핑센터 있죠. 돈키호테에서도 근무 이력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방문한 이 오사카의 도매상 판비 데라우치에서도 직원으로 또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본 출장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일본의 근황들도 항상 전해주는 우리 오사카 소식통입니다. 동균아니 너무 딱딱하다. 원래 이 동균씨가 말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재밌는 친구인데 이상하게 카메라만 들이밀면 많이 어색어색해 하죠. 아마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동균씨를 붙잡아 놓고 꼬치꼬치 캠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김준환 씨가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무역업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냥 편하게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게 어떤 게 제일 힘들고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일단 제가 동면시랑 인연이 된 게 10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동면시한테 연수를 받고 몇 번 배 타고 오고 항공 타고 오면서 느낀 건데, 일본의 시스템과 한국의 시스템의 그 차이를 이해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하는 게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보통 일본에 오게 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차이가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는 뭐 속된 말로 돈이면 다 되죠. 뭐 유두리 있게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아니면 될 때까지 도전하라, 이런 정신으로 많이 하는데, 일본은 뭐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매뉴얼 사회입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대로, 그 기준대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회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들이대면 되겠지, 무조건 부탁하면 되겠지, 무조건 뭐 하면 되겠지, 들이대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일본에서 와장창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중국에서 무역을 하다가 오신 사장님도 계시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중국은 돈이면 무조건 다 되거든요. 중국은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든 들이내밀면 다 되는데, 일본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도, 내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일본 애들은 거래를 안 해줍니다. 네, 맞습니다. 특이하죠. 저희가 돈을 싸질머지고 가서 내가 물건 이만큼 1,000만원치 팔 줄 알 테니까 물건 좀 파세요 하면 일본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은 회사 정책상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혹은 일본에서 이미 한국으로 거래를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물건을 받으십시오 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처음에 이제 무역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일본인들의 마인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좋은 거래처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걸 항상 또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형님은
일본에 살고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12년 동안 일본을 왔다 갔다 해도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전 진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좋아요. 어딜 가든 간에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데 형은 일본이 좋대.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일본이 좋은 점과 그리고 일본이라서 좀 불편한 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살고 계신 분이니까. 네, 일단은 제가 뭐 동명시랑 인연이 돼서 여러 가지 목표를 이뤄가지고 일본 가서 살고 있는데,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과 다른 문화, 정서, 그게 조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일본 사람들 차가운 부분, 그나마 오사카 사람들이 정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다른 특히나 도쿄 가면은 정말 딱 횡단보도 서는 순간, 기다려 있는 순간 사람들에게 차가움을 느끼는 게 그게 많이 안 좋고, 그 정도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성향 차이입니다. 저는 일본이 싫은 이유가 진짜 차가워서 너무 답답해요. 숨 막혀요. 한국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리고 일본에서는 왠지 눈치를 계속 봅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는 잘 안 맞는데, 형은 성향이 좀 조용조용하고 그리고 좀 차분한 성격이다 보니까 일본이랑 또 그게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요즘 한류 열풍도 있고 해서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어딜 가든 뭐 상냥하고 잘생기고 친절한 남자들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여자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과연 대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요즘 일본 여자분들, 미혼 남성분들은 잘 들으세요. 일본 여자분들 사이에서 한국 남자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업무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느끼는 그대로. 일단은 뭐 제가 워낙에 나이가 있고 아저씨라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지만은, 예전에 한류 열풍 불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성보다는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라마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 분들의 그 자상함,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일본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는 먹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배용준이 아니고 장동건이 아니고 맞습니다. 정우성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일반인이라는 거. 그래서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본인의 매력을 어필을 해서 접근하는 게 좋은, 일본 분이든 한국 분이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는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끊고 저희는 간단하게 또 커피 타임을 좀 즐기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판비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사진 촬영조차도 금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인들,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템을 카피해서 제작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카메라 촬영 자체가 원래 금지예요. 아무리 단골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들어가서 도매상 풍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여기는 오사카에 있는 도매상 판비 데라우치입니다. 판비 데라우치. 이렇게 판비타운이라고 적혀 있죠. 오사카의 도매상, 오사카뿐만이 아니고 동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매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일단 간단하게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도매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대량 주문, 대량 구매 시에만 도매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재고 사입이에요. 내가 도매상에서 뭐 몇십 개, 몇백 개씩 물건을 샀는데, 저렴하게 샀는데, 만약에 이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이런, 판비라고 하는 도매상인데, 일본의 도매상은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그 브랜드나 그 총판이나 그 대리점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저렴하게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처음에는 대량 사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회원제 도매상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회원제 도매상의 특징은 회원카드를 먼저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주문을 할 거라 하더라도 회원카드 발급을 받지 않으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써놓은 이 일본 무역 관련된 책을 하나 사 보시더라도 내용들은 다 나와 있을 건데, 회원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본인이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
가게,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판 사진, 인터넷 쇼핑몰은 메인 사진 캡처, 그리고 실내에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 나오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사진,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은 뭘까요? 사무실이나 창고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이 준비가 되면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또 추가로 본인의 명함,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오시면 회원카드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출입이 가능하고, 좋은 건 하나를 사더라도 도매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1000개를 사든 10,000개를 사든 하나를 사든 다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샘플을 위해서 물건 살 때는 이곳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을 하고, 나중에 한 가지 아이템이 많이 판매가 된다, 뭐 몇백 개 단위, 몇천 개 단위 판매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총판이나 본사나 대리점에 직접 연락을 해서 가격 매고를 더해서 한국으로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가격적인 경쟁력을 더 갖출 수가 있는 거죠. 형, 카드 한 번만 줘보세요. 자, 그래서 출입할 때 필요한 카드가 이제 이런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가 있어야지만 출입이 가능하고, 외국인들도 발행이 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일본 도매상들도. 대신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사업자 등록증, 가게 사진, 명함, 이 3개 서류가 있어야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들은 이제 회원카드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분위기가 어떤지만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원칙대로 하자면 이 도매상 안에서 사진 촬영 자체가 금지입니다. 왜? 그 전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중국인들,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물건 사입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물건 카피를 하고 제조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진 자료 남기는 걸 얘네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사진 촬영하는 게 금지지만, 저는 벌써 한 12년째 거래를 하고 있는 제 단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원칙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안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원래 이 도매상은 주 메인이 주방, 인테리어 소품, 문구, 펜시, 캐릭터와 같은 생활용품이 주 메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 메인 상품을 판매하는 이제 건물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사진 촬영하게 되면 조금 민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몇 호관이냐면 11호관입니다. 11호관은 주로 식품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주방 소품도 조금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람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 상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뭐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가격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 도매상에 대한 특징 위주로 한번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늘이 보이나요? 역광 때문에 안 보이나? 파란 하늘이 표현이 잘 되진 않네요. 카메라가 좋은 게 아니라서. 우리나라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일본은 공기가 너무 깨끗합니다.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이 출장 와서 업무를 보다 보면 한국에서는 요즘 보기 힘든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카메라를 끄고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톱. 255엔. 자, 들어왔습니다. 지금 눈치 보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식품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소무역 하시는 분들이 인증 문제 때문에 수입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일단은 뭐 소품 판매하는 데 들어가면 좋겠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촬영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 식품 판매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식품들이 있죠. 그래서 시중의 마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런 우마이봉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에는 이제 우마이봉 매니아들도 있습니다. 가격이 한 봉지, 큰 벌크 봉지가 255엔으로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뭐 돈키호테라든지 이런 매장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또 애기들한테 인기 좋은 이런 과자들, 식품류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한번 쭉 돌아볼까요? 주로 2층에는 과자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층에 내려가면 요즘 인기 좋은 뭐 일본 소스류들도 많이 팔고 하는데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볼까요? 보시면 위에 가격이 검은색으로 숫자로 적혀 있고 밑에 빨간색 숫자로 적혀 있죠. 위에 있는 검은색 숫자가 뭐냐 하면 일본의 소매 가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가격이 빨간색 숫자가 일본의 도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도매상은 보통 일본 내 소매 가격의 35%에서 많게는 40% 정도까지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생활용품이나 잡화 같은 경우에는 35%, 40%까지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보시면 거의 한
20%대 정도, 20%에서 한 25% 정도 할인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식품은 이런 곳에서 사는 것보다 시내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사는 경우가 더 싼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물건을 살 때 무조건 도매상이라고 싼 게 아니니까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서 가격을 충분히 확인하고 물건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사는 거예요? 네. 선물? 심부름이에요. 형수님 심부름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방용품 판매하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 직원분들이 있어서 살짝 카메라를 내리고 눈치 보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층으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엘리베이터 잘 안 탑니다. 일본인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 인간 뭐지? 하는 눈빛으로. 아, 여기는 리빙용품들이 있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홈데코 용품들, 리빙용품들, 이렇게 슬리퍼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욕실용품들도 있고, 이거 저희가 파는 제품들도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가격을 보세요. 가격을 보시면 위에 있는 가격이 소매 가격, 밑에 있는 가격이 도매 가격. 하나를 사더라도 무조건 우리는 회원카드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도매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야, 아주머니들이 좋아할 만한 슬리퍼도 있습니다. 이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예, 일본 아니에요. 인기 많은데 이게. 원산이는 안 적혀있네요. 핸드메이드라고만 적혀있습니다. 동부 이천동에서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남대문 수입상가 같은데 아주머니들 상대로 하는 매장에서 많이 팔만한 제품들이죠. 자, 그리고 주방용품들 여기 다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수입해서 팔고 있는 제품들. 자, 이거 보시면 이것도 원래 소매 가격은 1000엔인데 도매 가격은 650엔. 35% 디스카운트가 됐네요. 자, 이런 제품들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아이템들입니다. 왜? 중국인들이 이걸 똑같이 카피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팔고 있거든요. 저런 제품들은 국내 총판도 없고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이런 제품들,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봤던 제품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이거 프랑프랑에서 나왔던 토끼 주걱 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이죠. 이거는 고양이 같습니다. 토끼는 아닌 것 같고. 자, 이런 제품들. 자, 그런데 한 가지 보시면 이런 건 원산지가 이제 메이드 인 재팬으로 찍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으로 찍혀 있는데 사실은 일본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일본 브랜드가 OEM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라서 중국 현지에 가더라도 그 똑같은 제품들은 잘 없죠. 그래서 요즘은 원산지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어느 나라 브랜드냐, 어느 나라 적출국 제품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아이템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진열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천천히 보는 게 좋은 시장 조사를 하는 방법이겠죠. 지금 카메라를 제가 잠깐 내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자, 직원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저를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인간이 뭐 하고 있는지. 자, 지금 직원이 저를 쫓아오는데 잠깐 끄도록 할게요. 자,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인기 좋은 야마자키 시럽에 나오는 타워라고 하는 브랜드 라인업들, 일본에서 무역하는 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템들이죠. 자, 이런 제품들도 지금 한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제품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일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본 브랜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총판이 없는 브랜드들, 외국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셉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유럽 브랜드인데 독일 브랜드인지 영국 브랜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총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는 이제 수입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조셉 같은 브랜드들도 저희들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다시 1층으로 제가 내려가서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또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주방 용품들이 주로 많은데 이런 제품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수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음식이 닿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식약처 검사를 다 받아야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아이템일 수도 있는데, 결국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또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기 같은 경우에도 인증을 받고 수입을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일단 인증이 필요 없는 일반 공산품들 위주로 수입해서 판매해 보시다가 판로가 늘어나고 판매하는데 이제 요령이 붙으면 이런 제품들도 식검을 받고 정상적으로 수입을 해서 유통하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계단에는 이제 특가로 나온 제품들은 이제 계단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다양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자, 마음 같아서는 전부 수입해서 팔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또 사업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괜찮은 아이템들 계속 눈여겨보고 고민하고 수입할 만한 아이템들은 또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제 저희 일을 도와주는 일본 현지 에이전트 사무실로 갈 겁니다. 에이전트 사무실로 가서 사무실 구경을 또 잠깐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끊도록 하겠습니다.